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7월의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청주가 29.8도, 서울이 28.2도 등 대부분 평년 기온을 4도에서 많게는 9도까지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비 덕분에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제주 지방은 최고 100mm가 넘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으로도 10에서 40,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5에서 20mm로 지역 간의 강우량의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점차 흐려져서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아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춘천이 12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 지방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는데요. 강계와 평양은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춘천 25도, 전주와 대구 23도 등으로 낮 동안에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북한 역시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월요일인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주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온이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평년보다 좀 다소 기온이 높은 그런 상태를 보였는데요. 분석해둔 지역별 기온 분석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난 4월 14일 일요일부터였죠. 토요일인 20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12.9도로 작년과는 같았고요. 평년보다는 0.4도가 높았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13.4도였는데요. 이것은 12.2도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는 1.2도 높았고 평년 기온보다는 1도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엔 주로 이동성 고기압 영향받으면서 남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14.9도로 작년보다는 0.7도, 평년 기온보다는 1.2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말이죠. 서울 등 중부지방은 이제 평년과 비슷했는데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1도 정도, 남부지방으로는 1도 이상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평년 기온이 한 15도 정도로 상당히 포근한 날씨를 보였었죠. 네, 지난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4월 중순에 이렇게 기온이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난주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 영향받으면서 따뜻한 남서기류가 우리나라 쪽 그대로 유입돼 들어왔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동해안 지역으로 이때 강릉이 26.4도, 포항이 28도로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원인은 이제 이런 그림처럼 온난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을 했고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동해안 쪽으로 불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와 반대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에는요, 경상북도 울진에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먼저 그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오늘 오전 5시 45분이었죠. 경북 울진구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만입니다. 이로써 이제 올 들어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총 5차례로 이미 지난해 발생한 규모 3 이상의 지진의 수를 넘어섰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3건이 동해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중규모 지진의 수가 늘고 있고 중규모 지진이 동해 인근으로 집중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지난해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을 우리가 유감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도 그 지진 신고 접수된 게 12회입니다. 그러니까 유감 지진이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지진을 좀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경주 지진 이후로 사람들이 좀 더 지진에 대해서 민감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사람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감 지진이 늘고 있는 만큼 지진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랐던 전라북도 전주의 조촌동, 팔복동, 호성동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오늘은 지구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함께하는 기념일인데요. 어떤 날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구의 날은 이런 어떤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읽기 외우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날인데요. 실제 이제 유엔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의 날은 순수한 그 민간 운동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1969년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해상 쪽에서 발생했던 해상 원유 누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게 환경 오염의 아주 심각성을 갖다가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구의 날을 주창했던 것이 현재 지구의 날 행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이 지구의 날 앞뒤 일주일간을 기후변화의 주간이라고 하던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오늘이 기점이 돼서 앞에 3일, 뒤에 3일. 네. 그러니까 4월 19일부터 4월 25일 이때까지를 갖다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주간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간이죠. 이제 말하자면 안전사회에 대한 저탄소 생활 실천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주간에 정부는 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면서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알려주시죠. 2017년이었죠. 기상청에서 발표했던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온실가스를 계속 증가지 유지한다고 볼 때 21세기 후반에 가면은 평균 기온은 5.7%가 상승할 것이다. 강수량은 204.7mm가 늘어난다. 폭염일수는 20.9일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극단적인 강수 현상이죠. 홍수라든가 가뭄이 빈발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물 부족 현상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없던 폭우, 폭염, 또 가뭄까지 기후변화가 우리 피부에 정말 와닿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업 부분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 분뇨를 활용한 퇴비와 액비를 사용하면서 일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농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과감하게 없앤 무경운 농법을 쓰는 농가도 있는데요. 무경운 농법은 지렁이, 땅강아지, 거미 등을 토양에 가득 살게 해서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나무와 작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농법을 사용하면 퇴비의 사용량이 훨씬 절감이 돼서 연간 약 60%의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인 재배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대기질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한 주간의 대기질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대기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23일이죠.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강원, 영동,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24일에서 26일까지는 강수량이나 세정 효과, 또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인 27일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안정된 대기 상태를 보이면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겠지만 이번 주는 잦은 비 소식과 함께 대기질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온난화 현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가 됐던 열대 작물이 경기도에서도 재배가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기온은 0.7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2배가 넘는 1.5도가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열대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이미 들린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배지가 경기도까지 북상했다는 것인데요. 경기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이었죠. 시흥에서 아열대 작물인 구아바 첫 재배 농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존 작물을 대체할 아열대 작목을 발굴 육성하는 기후 대응 소득 육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하죠. 네, 동남아가 아닌 경기도에서 키운 구아바를 맛보게 된다니 조금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몇 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열대 작물 재배에는 강수량이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강수량은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기압골이 아주 약하게 한 번 정도밖에 통과를 안 했어요. 그래서 평년보다 아주 강수량이 좀 적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5에서 한 20mm 정도 비가 덜 내렸습니다. 그런 이 바람에 이제 강원, 영동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 다시 건조특보가 발령이 되었죠. 네, 지금도 중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내리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날씨 어떨지 전망해 주세요. 네, 지난주는 비가 안 내렸는데 이번 네. 주는 비 소식이 좀 잦은 주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은 내일 흐리다가 비가 시작되면서 수요일에 비가 끝난 다음에 개는 날씨가 되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목요일에 흐려져서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에 비가 개는 이런 날씨가 되겠고요. 토요일은 이번 주간 중에 가장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이번 주 날씨를 보면은 내일은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된 후에 모레 오후부터 비는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도 흐려지면서 비가 시작되어 금요일에 비가 개는 날씨가 되겠고 토요일은 맑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 이번 주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일 흐려지면서 오후에 비가 시작된 후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고 토요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기예보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세종 12년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편전에서 정사를 논하고 있었다. 임금이 관료들에게 강원도의 올해 농사가 어떠한지 물어보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올해는 흙비가 너무 심하여 밭곡식은 거의 대부분이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논곡식만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 농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흙비. 실록에는 흙비라는 이름의 현상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흙비란 작은 모래나 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 즉 황사를 뜻하는 단어였다. 황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라 아달라왕 21년인 서기 174년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토라는 표현이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신이 화가 나서 흙가루를 땅으로 뿌린 것으로 믿었고 이런 황사 현상을 몹시 두려워했다. 고려사에서는 사우, 황사우 등의 표현으로 총 50건의 황사 현상을 묘사하고 있으며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총 57건의 황사 현상이 등장한다. 예부터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는 존재했으며 편서풍 또한 쉬지 않고 불어왔기에 황사는 꾸준히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 속 두려움의 대상으로 기록된 황사 현상.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기상 관측 시설이 없었기에 현재의 기상 전문가들은 기록된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황사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의 흙비로 기록된 황사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사로 인한 피해는 오늘날도 적지 않은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일은 꾸준히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의 대표적인 황사 발원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의 한 40%에 영향을 주는 사막이 있어요. 쿠부치 사막이라고. 이곳에 우리나라 젊은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젊은이들 또 관계자들 또 뭐 어떤 기업인들 또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까지 합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5년 동안에 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700만 그루가 뿌리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벌레들이 들어오자 도마뱀이 나타나고 도마뱀이 나타나니까 또다시 여우가 나타나고 매가 나타나고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떠나갔던 주민들까지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어쩌면 무모해 보였을지 모른 사막의 나무 심기가 실제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황사 발원지가 녹지대로 덮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반기성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날씨가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